샘플 파일을 켜면 이 위치로 뷰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서 본 샘플 건물의 중정을 덮는 지붕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본 알고리즘의 주요 포인트는 구조체 및 컴포넌트의 형상 또는 위치를 라이노 그래스호퍼로 생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패밀리를 배치하여 레빗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노 인사이드 탭을 클릭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화면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라이노를 클릭합니다. 그럼 라이노 창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빗에서 라이노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노 화면이 켜지고 나면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최대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스호퍼를 엽니다. 그리고 배포한 보로노이 루프 알고리즘을 엽니다. 자, 보로노이 루프 알고리즘이 이렇게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스호퍼 화면을 잠시 내리고 라이노 화면을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최대화해서 디자인 대상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레빗 화면과 비슷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래스호퍼 창을 클릭한 다음에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면이 절반을 차지해서 이렇게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빗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레빗에도 라이노 그래스호퍼에서 보이듯이 붉은색으로 보로노이 형상을 가진 루프가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쉐이디드, 와이어와 오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쉐이디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자물쇠가 있는데 자물쇠를 풀어놓으면 그래스호퍼 결과가 레빗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많은 개체를 다룰 때는 잠궈놓고 실행할 때만 니컴퓨트를 눌러서 그래스호퍼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Enable Solver로 설정을 해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빗 아이콘을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라이노 화면이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래스호퍼 결과가 보이지가 않는데 이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한 채 시점을 약간 바꿔주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스호퍼 화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을 보시면 컴포넌트들이 그룹이 지어져서 모듈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레빗 모델에서 입력하는 알고리즘, 하늘색은 그래스호퍼에서 지오메트리나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노란색은 지오메트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바꿔볼 수 있는 파라미터, 흰색은 라이노 인사이드 컴포넌트로 구성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하늘색 그룹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흰색 라이노 인사이드 그룹들을 배치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워크샵은 라이노 인사이드를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하늘색 그룹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제일 앞단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레빗의 기존 루프에서 엣지 3개를 선택하여서 입력을 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3개의 커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커브를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설명을 위해서 지금 Only Draw Preview Geometry for Selected Object라는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리어 밸류를 하고요. 레빗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붕을 선택합니다. 지붕을 선택하고 HI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붕만 남게 되었죠. 여기서 이 세 개 선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라이너로 가서 이 그래스호퍼의 엣지라는 부분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Set Multiple Edges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멀티플이라 되어 있고 피니시, 캔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세 개를 클릭을 하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면 이제 입력이 됩니다. 세 개의 커브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레빗으로 가서 HR을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숨겨졌던 것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라이너로 가서 지금 엣지가 지금 두 개가 입력이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라이너 그래스호퍼에서는 커브라고 이제 부르죠. 이것을 조인을 했습니다. 자,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을 조인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두 커브만 남도록 심플럭 파이까지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 커브 두 개를 로프트 해서 서페이스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서페이스 위 임의의 위치에 포인트를 생성하고 평면의 보로노이 셀을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색 그룹에 아래에 있는 노란색 그룹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랜덤 포인트의 개수와 랜덤 시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3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시드도 이렇게 랜덤 시드는 이제 이 보로노이 셀의 형상을 지금 바꾸고 있죠. 이것은 사실 이제 점이 원래 이렇게 랜덤하게 이 바운더리 내에 점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생성된 것들이 보로노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30에 8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로노이가 지금 보로노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요것을 또 이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로노이 셀이 이 경계부에 지금 작은 것들이 막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크기의 형태들인데 이쪽에는 좀 작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특정 면적 이하인 상대적으로 작은 보로네이 셀들이 루프 가장자리에 생기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것들은 제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정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바꾸면은 더 큰 것들도 이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 2라든지 이렇게 3이라든지 바꾸면은 점차 이제 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작은 셀들만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1로 해서 10제곱미터 이하의 셀들만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보로노이 셀의 중심부를 뚫어서 중점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뚫을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로노이 셀의 면적에 따라서 중심부를 뚫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보로노이 셀의 중심점을 생성하고 면적이 특정 제곱미터 이상인지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제곱미터 이상이면 뚫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셀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위에 있는 A셀은 뚫리지 않는 것이고요. B셀은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40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A셀은 뚫리지 않고 서페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에 그냥 바로 바운더리 서피스가 적용이 되어서 이 면들을 만들고요. B셀은 이게 넓기 때문에 가운데를 뚫어서 아래에 있는 중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내부에 커브를 하나 더 그려주는 거죠. 이 커브에 이 커브로 축소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B셀의 내부 커브 축소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크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0.5로 해놨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서피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B셀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요것이 A셀입니다. 그럼 A셀과 B셀을 이제 통합한 것이 이 서피스들이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Only Draw Preview Geometry for Selected Objects 이 버튼을 눌러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피스들, 이 보로노이 셀 서피스들을 활용을 해서 저는 루프와 빔과 컬럼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난간 네일링 그리고 사람과 가구를 배치하기 위해서 이제 내빈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지오메트리들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뒤에 따르는 하늘색 그룹들은 다 그런 것들을 생성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라이노 인사이드로 이제 내빗 개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들은 흰색 모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흰색 그룹들이 지금 순서가 그리고 add loop 그리고 add beam, add column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add railing 난간입니다. 그리고 add component, 컴포넌트 중에서 사람, people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카우치, 소파를 이제 배치하는 것 이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리즘은 다 끊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루프는 커브로 된 바운더리를 필요로 합니다. 뚫리지 않은 A셀은 하나의 닫힌 커브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뚫린 셀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로 조각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add loop 컴포넌트가 현재는 그 내부에 타공을 만드는 프로파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뚫리는 루프는 분리해서 입력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타입은 빌트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커리 패밀리를 해서 베이직 루프랑 경사진 글레이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베이직 루프를 선택을 했고 거기서 이제 패밀리에서 타입을 커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를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8개, 9개 정도가 나왔죠. 여기 이 중에서 또 첫 번째 거를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 400mm 두께를 가지는 베이직 루프 지네릭 400mm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타입을 선택을 했고 이 타입을 연결을 한 거죠. 레벨은 우클릭을 해서 루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브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노 화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라이노 화면에 보시면 지붕이 두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빗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루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빗에도 루프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노 개체들과 이제 겹쳐서 지금 붉은색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데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으로 출현하는 모든 add 컴포넌트, add loop, add column, add beam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작동할 때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황색으로 뜰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표시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생성된 개체가 중복된다고 뜨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은 라인이 스케치에 있는 라인이
뭔가 조금 축가 틀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로노이기 때문에 지금 사선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하면은 지금 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우클릭 트래킹 모드 enable replace로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dd component는 오른쪽을 클릭해서 보면 트래킹 모드가 있는데 disabled가 있고 enabled replace가 있고 enabled update가 있습니다. add component는 트래킹 모드를 통해서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관리합니다. 이는 중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인데요. 그래스호퍼는 베이크를 통해서 그래스호퍼 개체를 라이노 개체로 생성합니다. 그런데 라이노 인사이드의 add 컴포넌트는 엘리먼트를 레빗 환경에 그래스호퍼처럼 베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를 해당 지오메트리에 연결하는 즉시 레빗 엘리먼트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disabled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있는 이 보로노이 셀의 형상을 바꾼다.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가 바뀔 때마다 개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 모드를 enabled를 해놓아야 되는데 업데이트랑 리플레이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결과를 내어놓기도 하고 다른 결과를 내어놓기도 하는데, 제 경험상 완전히 새로운 레빗 엘리먼트를 생성해버리는 리플레이스가 좀 더 오류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한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루프와 레벨이 맞지가 않죠. 이제 여기 있는 파라핏 월은 차치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바닥과 높이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살펴가 보면은 이 엘리멘트들, 이 add 루프를 통해서 생성된 엘리멘트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inspect element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패널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죠. base offset from lev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0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엘리멘트 add 루프 앞단에서 뭔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add 루프 뒤에 엘리멘트가 나온 상태에서 엘리멘트의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컴포넌트를 엘리멘트 파라미터 컴포넌트를 연결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스 오프셋 프롬 레벨을 파라미터를 선택을 했고 그것을 0으로 바꿔줍니다. 레빗에서 확인해 보니 이렇게 레벨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단차가 났는데 지금은 레벨이 차이가 나지 않죠. 자, 그러면은 라이노로 다시 가서 엘리멘트 인스펙트를 보면은 여전히 4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스펙트 엘리멘트 컴포넌트는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Shift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의 레벨이 지금 이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add 루프를 살펴보았는데요. 플로우도 바운더리 커브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플로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빔으로 옮겨가기 전에 add 루프에서 타입에서 우리가 뭔가를 연결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프 타입의 그 디폴트 thickness, 기본 두께를 우리가 추출한 것인데요. 이거는 400으로 되어 있죠. 400 두께였죠. 그 400 두께를 빔의 상당 지점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빔은 Structural Frame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고요. 커브를 필요로 하는데요. Structural Framing은 그 커브에 H빔이라든지 이런 부재들을 매핑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입력해야 되고 타입과 레벨을 입력을 합니다. 자, 먼저 레벨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해서 루프로 설정을 했고요. 빔은 각 보로노이 셀의 꼭지점을 받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컬럼의 상단에서 뻗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탑뷰에서 보면 중심점으로 향하는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지 형상처럼 이렇게 기둥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 기둥은 나중에 설명할 테지만 이 가운데 꼭지점을 바닥에 투영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린 것이죠. 이 커브는 지금 단면에서 보면 지금 이 슬라브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가 이제 루프 레벨보다 400 위에서 떨어져서 400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될 수 있도록 낮췄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입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패밀리 타입 순으로 선택을 했고요. 빔은 스트럭처럴 프레이밍을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기존의 이 샘플 파일에는 적절한 H빔이 노드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노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 번째 거죠. 인덱스는 2번. 이 패밀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레비 파일에서 로딩을 했고요. 로드를 했고 이 패밀리가 지금 타입이 하나입니다. 이 타입을 지금 선택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래킹 모드를 리플레이스로 제가 설정을 했다는 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커브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이렇게 빔이 맵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빗에서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레빗에서도 자,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애드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럼 또한 커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로노이 셀 중심점을 1층 바닥에 투영을 하여서 수직으로 커브를 생성한 구조 중심선에 매핑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입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패밀리 타입으로 할 수가 있고, 레빗에서 패밀리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레빗에서 패밀리를 스트럭처럴 칼럼, 카테고리는 스트럭처럴 칼럼, 그리고 패밀리 중에서 이제 원형 관광 기능을 추가를 해서 제가 입력을 했고, 여기 지금 네 번째 인덱스로는 3번 인덱스에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벨도 이제 어, 레벨이 이제 루프가 아니라 엔트리 레벨로 되어 있겠죠. 엔트리 레벨로 설정을 했고, 요것을 클릭을 해서 커브를 연결을 하면 이제 기둥이 생성이 됩니다. 자, 기둥도 마찬가지로 생성되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온전하게 생성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뀌었고요. 원형 기둥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구조체, 루프, 빔, 컬럼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지붕 위를 사람들이 다니려면 위험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난간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레일링이라고 되어 있고 카테고리는 레일링스라 되어 있습니다. 보로노이 루프를 모두 결합한 지오메트리의 외곽 테두리선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일링은 커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는 네일링스 해서 네일링을 선택을 했고요. 하나의 패밀리가 있었고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커브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은 루프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커브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네일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너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레빗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난간이 온전하게
다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네일링에서 이제 호스트랑 플립트 이것은 이제 따로 입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스트는 이제 루프를 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루프가 조각조각 잘려져 있는 상황이라 하나하나의 난간과 이렇게 1대1 매칭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루프, 빔, 칼럼 레일링은 라이노 그래스호퍼의 지오메트리를 활용하여 레빗의 패밀리를 매핑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빔의 경우 커브가 늘어나면 해당 패밀리도 늘어나는 방식이죠. 근데 컴포넌트는 이와 달리 고정적인 형상의 패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d component location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위치시키는데 지오메트리 대신 좌표 평면, 즉 플레인을 활용합니다. 플레인은 원점과 XYZ 축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컴포넌트를 원하는 지점에 위치시키고 원하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보로노이 루프를 모두 결합한 지오메트리 상에 랜덤한 점을 찍고 XY 플레인으로 변환했습니다. 타입을 선택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패밀리 피커를 활용하여서 직접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앙투라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패밀리가 있고 각각 이름이 다른 남성은 4명, 여성은 6명이 있네요. 이 타입들을 모두 선택을 했고요. 지금 제가 랜덤 포인트를 앞서 랜덤 포인트를 20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20개를 설정했기 때문에 20명이 배치가 되는 거죠. 이 랜덤 시드는 마찬가지로 위치를 변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타입을 이 랜덤 플레인 수에 맞춰서 이제 반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지점이 있으니까 10개의 타입이 2번씩 반복되도록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타입은 입력이 되어 있고요. 플레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뭔가 사람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레빗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입력이 되었죠. 그런데 비주얼 스타일을 리얼리스틱으로 바꾸면 시간이 조금 걸린 다음에 이제 완전히 렌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것을 이렇게 돌려봐도 이게 뭐 사람의 측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뷰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위치를 설정할 때 플레인의 각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테이블이나 의자와 같은 가구 컴포넌트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단 위치를 시킨 것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같은 컴포넌트지만 다른 타입, 가국 타입을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add component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 가구를 위치를 시킬 건데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카우치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A셀, 즉 뚫리지 않은 셀의 중심점에 코치를 위치시키고 보르노이 루프 전체의 중심점을 바라보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카우치가 각기 다른 각도로 정렬된 플레인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A셀의 중심점에 위치한 카우치가 보르노이 루프 전체의 중심점을 바라보도록 각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카우치가 위치할 플레인을 이제 로테이트 시켜줌으로써 해당 방향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패밀리 피커를 직접 선택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요거
플레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연결을 하면 지금 보시면은 요걸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4개의 카우치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탭을 눌러서 이렇게 평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빗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빗에서도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카우치가 이렇게 뚫리지 않은 셀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루프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해당 지점을 바라보고 있고 각 카우치가 다 다른 각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프 전체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카우치도 마찬가지로 루프로 레벨을 설정을 했습니다. 카우치가 위치할 플레인을 로테이트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연결하지 않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우치 각도를 일괄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가운데를 바라보도록, 루프 가운데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으로 놓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카우치가 있는데 여기 각도를 일괄 설정한다면 지금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죠. 이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도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한꺼번에도 이렇게 통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죠. 이렇게 다시 연결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바라보도록 카우치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로노이 루프의 알고리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